역사전쟁.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다. 해방 이후부터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놓고 벌어지는 역사전쟁의 한 국면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왜 아직도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신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반대한 김구를 추앙하는 민주당과 같은 세력이 많은가? 왜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 우파 대통령들만이 교도소에 가는가? 왜 좌파의 김대중은 북한의 김정일에게 4억 5천만 달러를 갖다 바치는 이적죄를 저질렀음에도 교도소는커녕 좌파의 성지, 호남의 신으로 숭앙받고 있는가? 노무현은 600만 달러의 뇌물 혐의 수사 중 자살하였음에도 왜 여론조사에는 오늘날 대한민국에 제일 호감이 가는 대통령으로 꼽히고 있는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종북의 반역적 좌파 포퓰리즘의 나라로 치닫게 한 문재인은 수많은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왜 수사 한 번 받지 않고 있는가? 이 모두 다 역사전쟁, 문화전쟁에서 우파가 패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1945년 해방 이후 시작된 건국전쟁이 1948년 8월 15일 남한만이 남아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이 건국되며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공산주의를 선택한 북한의 김일성 왕조는 6.25란 무력 침입이 실패하자 남한 내 김일성이란 뻐꾸기의 탕난, 종북 주사파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과 폄하가 시작되면서 역사전쟁, 문화전쟁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공격하는 자들의 목표는 명확하다.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이다. 그러나 공격을 받는 자들은 그들이 공기와 같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사유재산에 대한 가치를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여 공격받고 있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체제의 정점에 있는 정치가와 사법부 법관들이 그러하다. 그들은 그들이 향유하고 있는 체제가 극좌파, 김일성의 탕난들에게 공격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그들은 그에 대한 현실 인식이 희박하다. 좌파란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이념 집단이다. 그래서 그들은 평등이라는 정의를 실현한다는 자부심이 강하다. 공정한 법치보다 평등이란 신념에 충실하려 하려다 보니 모든 판결에 평등의 정의라는 그들만의 신념에 충실하다. 재판이 곧 정치라고도 한 판사가 있었다. 그는 개개의 판사마다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사 중인 계엄령 선포를 대통령 권한에 속한다고 헌법에서 규정되어 있음에도 왜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 구속되었는가? 내란은 어떤 범죄인가? 최고 통치권자 대통령이 아닌 자가 정권을 찬탈하기 위하여 일으킨 쿠데타가 바로 내란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박정희의 5.16 군사혁명이 내란이다. 다만 성공한 내란이며 그리고 무능하고 부패한 민주당 정권에 대한 구국적 결단이었다. 이번 계엄령 사태에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는 장면을 본 원로 검사장 출신 유창종 씨는 사법 영웅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워버린 검찰 대신 세찬 좌파 태풍에 맞선 자는 사법 영웅이 아니라 학원가의 한 일타 강사가 우파 영웅으로 등장했다. 전한길이다. 공무원 학원 한국사 유명 강사가 둘 있다. 전한길과 황현필이다. 대구 출신 전한길은 영화 건국전쟁 보기를 권하고 이승만의 빛과 그림자를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를 제자들에게 권한다. 광주 출신의 황현필은 건국전쟁을 관람 금지로 지정한다. 그는 6.25를 문재인의 국제전의 대리전이란 시각에서 더 나아가 미국이 전쟁을 기획하고 유도하고 수행한 것이라고 한다. 이번 계엄령은 소위 계몽령이란 명칭이 말해주듯이 국민들을 각성시키는 각성제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정치란 국익보다는 그저 정치인의 사익과 여당과 야당의 정상배들이 당리당략에 따라 서로 싸우는 것이라고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데 이재명이란 희대의 천부적 범죄 DNA를 가진 정치인이 나타나자 상상도 하지 못하던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재명은 과거 수많은 범죄 행각이 드러나자 그 범죄의 단죄를 피하기 위해 변호사답게 법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하고 좌파 포퓰리즘과 권력이란 마약에 빠져있는 정치가들과 대중들을 한데 올가매어 어느 정치가도 감히 상상하지 못하던 국회의 탄핵, 소추권 남용과 예산권의 악용으로 대한민국 사법 행정을 마비시킨 범죄자란 것. 그것을 일반 국민들이 계엄령으로 알기 시작한 것이다. 박근혜를 존경한다고 하니 정말 존경하는 줄 안다고 카멜레온처럼 변신을 즐기던 이재명이 어제는 뱀의 혀로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 대상으로 추천했다고 한다. 도대체 이런 이재명을 지지하는 30% 이상의 국민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 앞으로 만일 우파 대통령 윤석열이 계엄령 선포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심판과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대한민국의 6번째 우파 대통령의 교도소 수감자가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역사전쟁과 문화전쟁의 패배로 우파 대통령의 교도소행은 막아야 한다. 고무적인 것은 한국에서 지금 보여주는 극좌파들의 준동을 분쇄하기 위한 중추 세력으로 활동적인 20, 30대의 젊은이들이 나섰다. 그들은 단지 젊음의 혈기만으로 극좌파 분쇄운동의 선두에 서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일반 우파 노인들이 가지지 못한 비밀병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들의 정보화 능력이다. 우파 노인들의 정보화 능력이라면 고작 카톡 대화나 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20, 30대는 어떤 세대보다도 인터넷 활용이 고도화된 세대이다. 이번에 극좌 헌법재판관 문영배의 SNS에 실렸던 글을 다 확인한 것도 젊은이들의 인터넷 능력이다. 문영배뿐만 아니라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등의 과거 올린 글과 그들의 이중성을 낱낱이 파헤친 것도 20, 30대의 활약이 컸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인 젊은 20, 30대의 역사전쟁과 문화전쟁에서의 건투를 빈다. 2025 2 8 토요일 오후 대통령 탄핵 기각을 기원하며 광교산 산인